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42.01포인트 1.57%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지출 PCE 안동갑의 인플레이션 지표 완화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1451억 순매수, 기관은 4350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도 679.24포인트 1.64%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305억, 기관은 1,01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단인 경고가 형성된 가운데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율은 1452.00원 0.04%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가 시장 예상치 하회에 달러 강세도 진정에도 불구하고 이하나 약세와 달러 매수가 지속되면서 원달러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 요청 및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의 보조금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테크윙, HBSP, TSE, YC 등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제품인 HBM4를 공급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가 브로드컴에 잇따라 설계를 맡기면서 AI 가속기에 따라붙는 고성능 HBM이 대거 필요했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한 곳만 바라보던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이 고성능 HBM 수요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생산 능력이 이 브로드컴 수요를 다 맞출 수 없는 만큼 상당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0년지 시간 PMT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서 반도체 가격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양측이 지난 4월 애비거래각서 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 달러, 약 9조 2천억 원에 비해 약 26% 감액된 것이지만 일각에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트럼프의 당선 이전에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는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 인플레이션 지표 안도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강세도 1.46% 강세를 마감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엔비디아가 모건 스탠리의 2025년 내년도 최고 추천 종목 탑픽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수혜 전망 소식에 HJ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하나엔진, 태용, 성광밴드 등 조선 기자재 종목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H중공업은 또한 2,633억 원 규모의 해군 신형 고속적 내척 추가 수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마크 켈리와 토드 영 의원, 하원의 존 가르민트, 또 트렌드 갤리 의원들이 지난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고, 특히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선 강국이자 미국 동맹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생길지도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번영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관련 국내 조선업은 전략 상승단에 참가할 상선 신조나 MRO, 유지 보수 정비 공사를 수혜주하는 수혜를 볼 것이고, 미국 내 투자 인센티브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250척 규모의 전략 상승단을 꾸려 국제무역선을 활용할 예정으로, 전략 상승단에 참가하는 선박들은 선주들의 신청과 정부 승인을 통해 결정되고, 전략 상승단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거나 애국 건조 선박 중에 일정 자격, 미국 시민권이 있는 선주, 설령 14년 이하 일정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선주들이 당장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공동 인수한 미국 필리조소의 설비 투자 규모를 비롯해 현재 미국 내 조선소 매물을 물색하고 있는 LC 한국조선해양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군이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소식과 미국의 우주항공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누미르, 하나시스템, 한양 ENG, LK 삼양, AP위성, 세트럴가이드, 이노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노스페이스는 이성 발사체 한빛 나노 개발 필수 단계 1단과 2단 분리 검증 단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3시 43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8시 34분에 미국 캘리포니아 반데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를 통해 발사된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펠컨 9의 2단 추진체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기도에 안착했고, 약 2시간 56분 되는 지상국과 교신하며 발사 성공을 최종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MR 이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인투이티브 머신스, 로켓랩, 버진 갤런틱 등 미 우주 항공 업체들도 상승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영향에 따라 CQ사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한국찬담소재, 코이버, ALT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이온큐 17.64%, 니게티 컴퓨팅 25.44%, 퀀텀 컴퓨팅 16.38% 등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양자 컴퓨팅 육성 기대감과 구글 양자 컴퓨팅 칩 공개 등에 따른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투자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DA 데이비스는 아이온큐에 대한 매수 등급과 $50의 목표 주가를 또 제시했고, 고전적인 컴퓨팅 한계를 극복하고 양자 컴퓨팅 시장에 급속한 성장을 하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벤치마크는 드웨이브 퀀텀의 목표 주가를 $3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평가를 유지, 크레이크 할럼은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매수 평가와 $12억 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며 독특한 확장성 이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 10년 내에 양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12월 26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데,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영상 콘텐츠 종목들의 상승이 좋았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미르, 자이언트 스텝, SBS 등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SBS는 2연상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는 26일 공개될 예정인데 흥행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미국 할리우드 사이드 등에서 관심을 폭발하고 있고, 유통업계에서도 지식재산권 협업을 활용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조립하며 오징어 게임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날 오징어 게임 시즌2의 1편에서 7편까지 전편 언론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OLED 6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의 이 BOE 제품 수입 금지 촉구에 대해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나레드 나우텍, 에피시스템, LDT, HB 솔루션, PI 첨단소재, HB 테크놀로지 등 OLED 종목이 간만에 상승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브레나르 공화당 의원이 미국 안보를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금지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브레나르 의원은 19일 ITC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BOE 디스플레이 수입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 응용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서 BOE가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BOE를 제재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해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존 브레난 의원의 서한 관련 규제 범위가 OLED로 구체화된 점이 긍정적이라며 해당 서한이 내년 3월에 예정된 최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서한에서 OLED로 규제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특허 침해 인정 및 수입 판매 금지 시 OLED 패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허 침해 인정과 수입 판매 금지 시 미국 기업인 애플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애플의 디스플레이 패널 벤더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 시사를 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광산업, 경란스틸, 3일, 홈센터 홀딩스 등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 차례 이를 공식화하는 듯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혁신 100+1을 압축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대구시장에 취임한 홍준표 시장은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또 이사가야 한다, 졸업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등의 언급은 대구에서 서울로의 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조기 대선 시 출마를 염두에 둔 글이 아니냐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장동호 대표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